경상북도 도당 창당대회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가지고 계시고 뭐 이래 가지고 기자분들이 박수치기는 좀 곤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박수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갓 태어난 새로운 보수당의 책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새로운 보수당의 책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하태경 책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님이십니다만 지금 현재 새로운 보수당의 보수재건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유승민 의원 모셨고요. 전라도에서 보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도당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우리 윤흥정 변호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거기 질문하실 때 누구에게 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소속을 좀 분명히 밝혀주신 다음에 어떤 분께 질문을 드리는지 해주시고요. 창당대회 시간 관계상 기자간담회 시간은 30분으로 제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하실 기자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건 아니겠죠? 네, 모두 반을 먼저 마이크 받았었는데 예, 먼저 그럼 질문. 네, 안녕하세요. 1번지 최국원입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아까 사회자분께서 보수의 성질하고 구미를 표현했는데 그 표현대로라면 세간에 그 표현대로라면 좀 배신의 아이콘으로 유승민 대표님께서 보수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수의 성질. 그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많은 사람들이 91번지의 최고원입니다. 91번지 최고원. 많은 사람들이 구미를 보수의 성질하고 얘기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시지만 유승민 대표님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이게 구미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 당연한 질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승민 대표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 자유로운 질문이라서 저한테 문의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자 보시는 분이 구미를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곳 구미는 선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또 생가도 여기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박정희 정부 시대의 어떤 조국 근대화 그거를 실현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 자신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구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수 정권이 과거에 이룩했던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 그 중심에 구미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겪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고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저도 정치를 하는 공인으로서 지나온 어떤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보수 재건의 3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 탄핵 문제는 이제는 보수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연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보수 정치권 보수라고 할 것도 없이 정치권 전체가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에.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크 뉴스 이성희 기자인데요. 하태경 우리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통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보수당 입장에서는 이끌고 가셔야 되는 분으로서 이 세보수당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은 이 통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합이 먼저인지 우선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통합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유승민 의원 가끔 정치를 내가 왜 하는가 이 자문을 하시는데 이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정당 가치가 우선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통합이 이기는 통합이 돼야 된다. 이기는 통합이 되려면 원칙 있는 통합이 돼야 된다. 무원칙한 통합이 되면 사람들이 박수보다는 단순히 그냥 선거 이기기 위해서 묻지마 뭉쳤다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면 이기지도 못하고 진다. 그럼 원칙 있는 통합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수재건 유승민 대표가 하는 보수재건 상원칙을 한국당에 동의하라고 했고 한국당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탄핵에 관한 문자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신설합당입니다. 낡은 지급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근데 이제 신설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양당 간 기존의 정당을 한국당도 문 닫고 우리도 문 닫는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법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당과 이 신설 합당을 위해서는 양당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당리당략이 우선인 게 아니라 통합이 원칙 있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 한국당한테 합의한 원칙을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세 번째 원칙이 신설합당이기 때문에 신설합당을 위해서는 당연히 양당 간에 지금 두 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협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만약 한다면 저 사람들은 말로만 통합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통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꼭 통합이라는 것이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한국당과 해야 되느냐,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보수 정당과의 통합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똑같은 답변인데 그 사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당하고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일관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사원칙을 지키겠다고, 한국당은 지금 어쨌든 황교안 대표 입으로 사원칙을 인정한 거거든요. 동의를 한 거거든요. 사원칙 포함된 6원칙 이걸 다 동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사원칙에 동의한다, 즉 탄핵안을 넘겠다고 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보여준 답변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당이 지금처럼 스탠스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사원칙에 동의하는 정당과는 별도의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 사원칙을 인정한 정당이 오로지 한국당밖에 없잖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네, 이쪽에 연합뉴스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김선영 기자입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 부분이나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공항에 나와주시라든지 뭐 이런 연락 받은 건 없고요. 그 이제 우리 입장은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 대표 입장이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언론에 기존에 많이 밝혔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이제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그 거대 두 개의 양당을 심판하는 중간당의 길을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불명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거대 두 양당을 심판하는 중간당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되고 만약에 문정권을 심판하는 선명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먼저 자기가 어떤 정치 길을 갈 건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뒤쪽에 여성 기자분. 유승민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북 IT뉴스 박명숙 기자입니다. 저희 TV에서 최근에 방송이 나왔는데 그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통합 논의에서 비거듭 이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어떤 보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보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저희들 사이에 통합 논의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논의를 하려면 양당 간 무슨 협의 같은 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하태경 대표와 또 유희동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게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협의체를 만들자는 새로운 보수당의 제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아마 찬성을 하길래 거기에 들어와 있겠죠, 자유한국당이. 근데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뭐 정당이 다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니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양당이 당대당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자라는 저희들의 제안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협의체, 양당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그게 출발인데 그것부터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삐거덕이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바라는 서로 어떤 통합을 원하느냐 또 서로 주장하는 바를 솔직하게 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도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좀 양당만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기구가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한 말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경북이라서 여기서 제가 여기 지역구의 사선 의원이고요. 대구에 여기 대구 경북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분위기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이런 이 중원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당의 가치라고 이성현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이 독선과 무능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불법 부패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4.15 총선에서 야권이 국회 과반수를 획득을 해서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이기는 총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 국회의원 의석수가 8석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입니다. 저희들 8석을 자유한국당의 108석에 갖다 붙여가지고 116이라는 숫자를 만들기만 하면 4.15 총선에서 과연 보수가 야권이 이기느냐? 저는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이든 뭐든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영남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아마 몇 석을 뭐 제외하고는 거의 당선이 될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영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남이 그렇게 가니까 저쪽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무소속이나 일부 작은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을 지키자라는 분위기로 저는 호남이 이미 상당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20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숱한 선거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영남과 호남의 선거는 거의 좀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영남, 호남 다 의석수 합쳐봐야 과반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국회 의석은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 있고 또 대전, 충남도 상당히 의석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이 중원에서 승부가 결정되는데 이 중원에서의 승부는 지금 108 플러스 8은 116이라는 단순한 통합, 묻지마 통합, 조건 없는 통합으로는 저는 야권이 절대 승리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된다, 보수 전체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러고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국민들께서 특히 중부권 중원에 계시는 그 국민들께서 우리가 뭐 중도층이라고 그랬든 부동층이라고 그랬든 아니면 수도권이라고 그랬든 표현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 그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 지금의 보수의 모습으로는 표를 줄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대구 경북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는데 왜 많은 국민들께서 저런 사태가 터지는 걸 보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보수 야당을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리얼메타나 갤럽의 지지도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문재인 정부 나쁜 거 무능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부패하고 불법하고 그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정서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아까 하태경 대표께서 이기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총선 승리가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무조건 통합하면 이긴다라는 이 사고방식부터 저는 이게 맞는 소리냐 과연 저는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저는 근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아직 3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3달 시간은 충분합니다. 4년 전에 3월 말쯤 공천파동 난리가 나가지고 4년 전에 3월 말경에 그때 뭐 제 자신이 그때 공천파동의 아주 당사자였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당시 새누리당이 170석, 180석을 얻는다 그랬다가 선거를 막상 해보니까 121석을 얻었습니까? 그런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3달 동안 보수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서 새로운 가치, 정책,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보수가 얼마나 진정으로 변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느냐, 그게 총선 승리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특히 영남권에 몸담고 있는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 안이한 전략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예, 경북일보의 박용기 기자입니다. 지금 그 보수 통합 논의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뭐 그 기간 동안 선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태경 대표님께서는 뭐 문을 닫고 새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천도 뭐 공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논의가 언제까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기간은 혹시 언제까지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이유는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기간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간을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논의를 주장창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는 매듭 짓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합치는 길로 갈 것이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당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그런 식의 통합을 말씀하신다면 아마 2월 정도쯤에는 결론이 다 나야 될 겁니다. 2월도 아마 뭐 2월 중순이나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될 건데 만약 통합의 방식이 후보 단일화나 선거 연대 이런 방식의 통합이라면 저는 등록하기 직전 바로 전날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연대 통합이 아닌 연대에 문을 열어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통합이라는 말에는 당연히 당의 어떤 합당 내지는 뭐 이제 신설 합당이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합당뿐만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나 연대 같은 거 작년 4월인가요? 그 창원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 그때는 대한여국당이었습니까? 하여튼 후보들 다 나오고 정의당과 민주당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해서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창원에서 당선된 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후보 단일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통합의 범주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국일보의 추정욱 기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경북도당 청당대회를 굳이 구미에서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정치 입문한 지 벌써 2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에 비해 구미 지역 경제가 이렇게 추락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당에서 앞으로 청당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입지를 따져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유승민 의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미에서 한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미에 우리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구미시장에 출마를 하셨던 바른미래당 후보 윤홍종 변호사 우리 창당준비위원장께서 이번 경북도당의 창당 과정에서 제일 열심히 정말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구미도 또 포항도 안동도 뭐 다른 경북의 도시들도 뭐 다 가능한 그런 고시 장소입니다만은 윤홍종 창당준비위원장께서 여기서 중심돼서 해주셨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오울 전 의원이 지금 안동에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권오울 전 의원께서 같이 합류를 하셨으면 또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구미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조선, 자동차 이렇게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온 어떤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고 구미가 그 전통 제조,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했던 전통 제조업이 꺼져가는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핏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이야기 나올 때 옛날에 LG가 파주에 공장을 지을 때도 아주 극심한 그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구미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 문제는 저는 대구 경북 전반적인 어떤 산업 구조의 문제가
저는 뭐 제일 뿌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정말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 이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대구도 그 과거에 활동한 그냥 해오던 산업에 의존하고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경북의 도시들도 그래서 대구 경북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아마 지금 경제가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이런 어려움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가 나빠지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지방 경제는 수도권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잘 알고 있고 아까 아마 20년 정치하셨다는 그 했다고 질문하실 때 아마 저희 책임도 상당 부분 지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이때 정권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인데도 우리가 경제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는 그런 힘이 저를 포함해서 이 지역 정치권이 너무 등한시하고 소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좀 보수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요양신문의 발행인 정운영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해서 어떤 공약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을? 뭐 말씀 있어요?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1월 5일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했고 선관위에 등록 신고한 지가 지금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경북도당이 저희들 10번째 지금 창당대회를 하는 시도당이고 해서 방금 새로운 보수당이 노인 복지에 대한 공약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새로운 보수당이 새롭게 준비한 노인복지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송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평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신생아 숫자가 급감을 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 양쪽에서 인구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분명한데 저희들 크게 봐서 저희들 스탠스는 국가 재정을 봐가면서 노인 복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5년 전입니다만 그때 중부담 중복지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도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세금이 뒷받침돼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 선거를 앞두고 하고 그냥 선심성으로 그게 의료든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이든 기초생활보호든 노인 기초연금이든 많은 곳에서 이 정부는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진짜 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수 정당, 보수 야당들이 비판하는 노인 세금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특히 빈곤 문제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 이런 거는 국가가 보장을 하되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금을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내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하고 이런 거 가지고 전혀 협의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국가 재정이 원래 한 해 살고 치울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하겠다. 그래서 노인복지 중에서도
약간 무슨 낭비성이 있거나 아니면 꼭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국민 세금이 세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하고 특히 관련된 그런 예산은 지금 뭐 노인 일자리와 젊은이들 일자리와 30대, 40대, 50대 어떤 중장년의 일자리를 비교하면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함부로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청년 실업이 우리 아들, 우리 동생, 우리 손자 그 청년 실업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이 일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에 마구 쓰는 그 예산을 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고통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좀 돌리면서 어르신들은 진짜 살아가는데 진짜 꼭 필요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를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구체적인 공약을 아직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답변. 예, 뒤쪽에 지금 마이크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예, 유승민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뉴스를 던진 김동수 기자입니다. 한국당이 우리 공화당과 합당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후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문정부가 심판하는 보수당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취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국당이 우리 공화당하고요? 예, 합당할 경우. 남의 당 얘기라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서울에서도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어느 방송 토론에서 우리 공화당까지도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는 통합을 추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공화당이 뭐 오늘 당장이라도 뭐 탄핵 문제든 개혁 보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뭐 완전히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공화당이 계속 주장해오던 거 그걸 봐서는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한국당이 통합을 하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갈 자리는 없다라는 점은 그건 점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승민 형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3선 때 국방위원장도 하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그 경력을 봤을 때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관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좀 가연적인 실체가 지금 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방에 가서 보면은 본인이 서 있는 걸 못 봐요. 과거에 그 이제